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감하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화학과장입니다. 한국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기구 및 정현원 일반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등 사람 중심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녹색 건축물 조성, 실거주 중심 설계 반영 등 미래를 담은 주택정책 추진으로 삶의 품격을 더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중심인 부동산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목표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조 도시계획과 소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상권 침체가 가속됨에 따라 공간 재고자를 통해 특정 용도구역 유연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도시공간 모델을 발굴하여 도시균형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의 정치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조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행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적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부 기준안을 토대로 2023년에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하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재정적, 행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해제 및 냉지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축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해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 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평택시 경관 특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실행령을 구체화하여 평택단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민, 전문가,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화한 도시 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2025년 4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재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평택시 경관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평택시의 우수하고 고유한 경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년별 농목표에 맞춘 이론 교육과 토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참신한 경관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향후 경관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조 시민 경관 사진 기록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경관 자원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시민 경관 사진 기록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경관 자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새로운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평택다운 경관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민이 함께 기록하고 가꾸는 경관 행정을 통해 경관 인식 제고 및 지속적인 경관 관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지작물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 지작물 보상 협의 및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옥지구는 2024년 6월 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평 신궁지구는 2024년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구를 추진 중으로 2026년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학현지구 등 2개 지구는 환지 처분 완료하였고 오산 영신지구 등 5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완료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자체를 진행 중입니다. 가제지구 등 5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죽백 1지구는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마무리 후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 개발 사업인 가곡 2지구는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구령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경기와 민간 제한이 도시개발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조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천 세대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공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견 수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산업 자족 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조약하는 탄소 중립 생태문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조 고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 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3단계를 추진 중이며 현재 3-2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률은 약 68%입니다. 3-3단계 구역은 약 164만 평으로 알파 탄업구 주변과 국제 교류단지, 복합 내지 동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 탄업구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를 중심으로 광역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조 건축화학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 건축물 조성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구 단위계 수립 시 태양광 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 조건을 부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조 신규 발생 이방 건축물 예방입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및 가중 부과율 상향 등 강화된 이방 건축물 행정 조치와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6개월 내 실태 점검으로 신규 이방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가설 건축물 등 이방 건축물 적법화 추진 시 이행강제금을 강경 부과하는 등 이방 건축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현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하여 동절기, 해변기, 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 현장을 조성하고 현장 시공자 및 감지자 대상 전문 교육을 통해 책임의식 제고 및 부실 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야적장, 주차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하게 인하가를 득한 수호가지를 보호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 및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택과 소관 도시의 미래를 담은 주택 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0개 단지 총 42건의 심의 및 승인에 적용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건축 기준을 개정하여 층간 소음 방지 등 실거주 중심의 설계를 유도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주거환경 품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사는 우리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평택시 인구 중 70%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자치관리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단지 내도로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 시공사의 MOU 체결과 시공 현장 관리 점검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여건을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성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경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는 없는 도시입니다. 시민 참여형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및 권역별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만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5개 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망 구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위기가후 발굴,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조 토지정보과 소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거래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개협회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과 골목 지킴 운동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조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보의 작성 관리 및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9조 시민공감 현장 중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적제조사 사업 대상 269개 사업지구 중 63개 지구 14,64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4억 8천만 원으로 8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 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상반기 전 사업을 완료하고 신대 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여 경제 협의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조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 주소정보시설 7만 1천여 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도로 명판과 건물 변호판을 교체 정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역 축제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 주소가 되도록 적극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개발 부담금 및 개별 공시지가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적게 환수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게 환수하고 시민들이 납부하는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의 기초자료인 개별 공시지가가 정정하게 조사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하신다. 그 구도심 우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추진 이제 10페이지에 있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질의까지는 아니고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간 재구조화라는 게 연결성이 좀 있어야 하고 구조 변화가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수요 없는 시설이라든지 공간은 재생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주시고 용역 이제 들어가잖아요. 용역 들어가실 때 향후에 그 재정 운영 부담이라든 당연히 담겠지만 좀 더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재구조화 했을 때 그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맞춰서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토개혁법에서 따라가지고 실시되는 이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구도심 부분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착수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는 건 28년도인 거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목표 연도가 28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제 뭐 착수나 중간 보고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의견 수렴해서 계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저는 그 현황 가지고 한번 질의나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리고 저기 각 부서 사업은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구 및 정원 현원 보면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128명. 그럼 5번 정도 인원이 결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이죠?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현원이 지금 5명 결혼인 게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올 1월 1일? 네, 1월 1일 기준입니다. 예. 뭐 이거 보충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충원 계획. 이번 이제 1월 말에 이제 우리 정기 인사로 해서 이제 정원이 이제 배치됐는데 지금 이 기준 그대로 현재 현원 그대로인데 충원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럼 뭐 하반기 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인사 쪽하고 이제 계속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통합 인절 인력 관리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직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원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배정이 받은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그거하고는 약간 좀 별개이긴 한데 뭐 다른 또 부서하고 이제 거기는 또 인원이 더 많은 곳이 뭐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뭐 두 가지 방식인 거죠. 하나는 실제 이 정원이 딱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정원을 조정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현재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현원을 이제 보충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방향이든 간에 또 조정을 하든지 해서 좀 저희가 지금 저쪽 이제 인사 충원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쪽에서 아마 지금 이제 그 휴직자들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지금 이게 정원에서는 현재 저희가 뭐 남고 하는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예. 보니까 그 주택과는 그래서 인원이 다 차여 있는데 토지정보과는 그 두 명이 부족하고 또 도시개발과도 그런데 그 거기도 일이 좀 많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셔서 좀 필요한 인력은 잘 충원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일반 현황 보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은 지금 458.24 제곱킬로미터잖아요. 우리 평택시 면적이. 근데 그거는 토지대장 기준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의 면적 기준은 487.806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24년도, 23년도 그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면적이 동일해요. 그러면 향후에 그 매립지나 이런 게 2년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매립지 준공이 돼서 이제 지적화 토지 대장으로 이제 등재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매립지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게 이제 토지 대장이 편입이 되면 뭐 매립지 증가에 따라서 면적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면적과 토지대장 기준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예요?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 자료도 있는데요. 일단 그 지금 기본계획상의 면적은 이제 저희가 공유수면하고 매립지도 포함해서 이제 전체 저희 도시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상 면적을 산정하고 있고요. 이제 토지대장의 면적은 이제 그 공유수면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 이제 지적상 면적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은 기본계획에는 있지만 토지대장은 없어. 그럼 이거는 토지 말고 이 수면에 대한 무슨 대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이제 그 행정구역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역 경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뭐 토지대장 면적은 산정돼 있지 않지만 저희 공유수면을 구적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기본계획 면적으로는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한 2년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은 뭐 늘었어요 조금. 그 전에 150.953이었는데 152점이 되니 뭐 250으로 늘었고 관리지역도 하고 농림지역은 좀 줄었고 이런 부분에 변경인데 큰 변경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그 뭐 큰 변경상 없고 도시지역이 늘어나는 건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이런 개발 사업 때문에 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기본계획 승인받는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도시지역을 추가 확장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좀 면적에 이제 증감이 이제 발생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변동이 없어요. 그럼 뭐 그나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뭐 노력이 있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보면 이게 24년도 기준과 따졌을 때 공공 및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변화가 있는 게 있나요? 24년과 비교했을 때는 안중 역세권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제한이 됐고요. 그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계속 추진하거나 일정하게 뭐 그전에 환지 청산 추진 중인 건 뭐 추진 중이고 뭐 공사 중인 개발 시설 기반 시설 공사에 나름대로 공사 뭐 공정률이 좀 달라지고 이런 정도 네, 그 차이가 정도.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 변화 보면 송북지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보고한 업무 보고서에는 기반 시설 공사 중 2%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기반 시설 공사 중지 중 40%에서 중지 중인데 이 중지 중인 이유가 뭐예요? 이들도 지금 그 후에 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 후에 자금 PF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장기간 체류하다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과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가 그게 송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블록 하나에 작은 단독주택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주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채비지가 팔리게 되면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PF는 좀 진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는 게 주택사업 승인자를 모집해서 그 땅값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회전할 수 있게끔 하고자 지금 그런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업무 보고에 보면 고덕에 이 LH가 하고 있는 이 1,335만 8천 제곱미터 이 부분은 그 LH 고덕 그 삼성 산다는 제외하고에 포함이에요. 네, 제외한 거죠? 네. 네. 그 이제 개발 규모가 보면 여기 면적당이 보면 차이가 크거든요. 대규모 개발도 있고 소규모 개발들도 있는데 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도시 민간 도시 개발이든 공공이든 이 도시 개발 사업의 규모가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 6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거의 뭐 3만 평도 안 돼. 네. 그런 소규모 도시 개발과 중규모 뭐 대규모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에 있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본 면적이 확보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한 결과들이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바로는 가장 이제 시에서 민간이 하기 적정한 규모로는 한 50만 평방미터 정도, 이게 한 평으로 하면 15만 평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에 물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지만 민간의 이제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한 50만 내외가 또 가장 많고요. 또 가장 적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소규모 개발은 뭐 개발 방식이라도 가보면 아파트 한 몇 개 짓고 나머지는 다 그냥 풀밭이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아파트만 보고 근데 아파트 앞에 또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의 수 가지고 그 앞에 근린상가 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교통환경이나 조건도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는 게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환지 방식이었을 때는 땅을 받으신 원래 토지주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게 15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를 좀 하한선을 좀 두고 또 거꾸로 야 이 도시개발이 뭐 80만 평, 70만 평을 해갖고는 이게 웬만한 저기가 아니면 자금이나 여러 가지 융통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 상한선은 어느 정도 선회한다든가 거꾸로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은 민간 플러스 뭐 평택도시공사가 됐든 어떤 공공이 참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또 취약한 부분들이 보강이 되는 정도의 어떤 사업 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요청이 들어오는 거지만 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좀 유도나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좀 할 필요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십 년 됐잖아. 20년 넘게 도시개발들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거니까 한 20년 넘게 성과나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축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좀 뭐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뭐 용역을 해서라도 그래서 평택시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내용 그 안에 어떤 도시개발의 기반 시설이나 어떤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냐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간 상당 기간 동안 정책적인 부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문제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문제는 어떤 결과를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 민간 사업지구들을 전체를 검토해서 상당 부분 검토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시만의 가이드를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고 그 안에는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만 아니라 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표준 정관까지도 저희가 마련해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도 의회는 한 상반기 중에 한 3월, 4월 중에는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개선책이나 기준점 뭐 만드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 뭐 지역에 도시개발을 한다 뭐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곳은 수용으로 가라, 한지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기준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제적인 거기 주민분들이나 소유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들이 다 틀릴 테니까 제가 뭐 한 방식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런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 허가과 허가 현황들 이렇게 보면 지금 신축도 거의 뭐 23년도에 비하면 25년도는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침체예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전체 통계예요? 아니면 본청 통계만 나온 거예요? 요거는 저기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이 봤을 때 이건 이유가 뭐예요? 반 이상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거의 뭐 40%, 30%, 35%, 40% 수준인데. 부동산 침체가 제일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에서 뭐 대출 제한 같은 거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 현황을 보면 좀 이게 이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186개인데 본청은 24년도에 76개, 25년도에 70개,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는 64개.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이렇게 줄어. 근데 송찰 출장소는 89개, 101개, 108개. 그러면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사무소가 이전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고덕지구가 개발 계획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요. 송출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택가 주택 보급률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주택 수에 보면 단독이 33,880호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22년 이게 몇 년 기준이에요? 24년 1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인구 주택 총조사 때 조사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업무 보고를 24년도에 했을 때는 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보고할 땐 단독주택 숫자가 84,709였어요. 그러면 5만 1,000 가구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전에 통계 자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통합댐에서 계속 수작업을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감 변화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우리 국가 조사는 인구 주택 총조사 그 통계로 이치시키다 보니까 허용오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오차가 뭐 10% 오차 뭐 5% 4% 이런 거야 혹시나 뭐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 오차는 반도 안 되잖아요. 84,000하고 33,000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를 주택가 건축가 인허가 하면서 최고 몇시 그 현황까지 해서 수작업으로 한 30년 동안 해오던 거를 지금은 건축 모델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도 신도시나 기존
저기 수용됐던 지역이 많이 누락이 있어갖고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기 이번에 유의가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허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예예 국가 통계 포털을 가지고 예예 그렇습니다.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예 그 전에는 계속 수작업 매달 통계로 누적해서 와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기인데 수작업으로 해서 이 통계를 인허가 현황하고 매시 현황하고 그 뽑아갖고 계속 연계되었던 현황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수작업을 해서 통계를 뽑아요? 그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서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집계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 파악해갖고 다시 이게 뵙도록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예.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럼 기존의 통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거꾸로 따지면 그럼 이 통계는 과연 지금 제출한 이 통계들은 예?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인구 주택 총조사할 때 표본 국가적으로 하는 조사를 표본을 뽑아서 저기 정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아니 아무리 수작업으로 해도 그렇지 5만 가구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공무원 숫자가 4,000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실제 조사해봤더니 2,0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거는 좀 파악을 해서 예, 뵙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이 어떻게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는지 잘 네, 이해가 알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건설 현황인데 미착공 아파트가 하나 늘어났어요 오히려. 건축 허가만 나가고 아니 사업성이만 나가고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저기 통계를 하다 보니까 저기 미착공 시한 한 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아파트는 세 개나 되는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하나 기존보다. 이건 그대로예요. 세 개. 예 맞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2년 전에도 510가구인데 그럼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중단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다시 공사가 재개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두 건은 아직까지는 진행 상이 저기 지지부진하고 포승무 석정리 건은 지금 새로운 건축주가 저기 신청 사업승인 저기 건축주 관계 변경 신청해서 바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마냥 방치해 둘 수 있는 것가 맞는 건지도 좀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 별도로 저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이 이게 올해 26년도에 그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6월이나 8월 중으로다가 이제 종료되는 그 지제역 수권 같은 경우는 6월 20일자로다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그 의견은 이제 시군에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제역 수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때문에 묶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보상이 아마 추진이 되면은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별로 허가 지정 사유는 틀리니까 그거에 맞게 그 기간의 연장이든 뭐 해제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잘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지구수가 269개에 64,194가 필지수가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필지수 64,194개는 24년도에 제출된 24년 1월 2일 기준 2년이 지났는데 필지수는 똑같아요. 그럼 지적 불부합지는 개선된 게 2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이 현황에 대한 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한 64,194는 업무량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2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그 저희 평택시에 64,194필지에 대한 제조사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량이고요. 완료 사업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14,646필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올해부터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그 당시에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불부합지 현황을 통계를 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선 사업들의 현황들은 완료 사업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개발부담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것도 그냥 한 줄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파악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과는 138건인데 25년도 징수는 253건이야. 건수가 이게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징수는 기존에 누적된 건수까지 포함돼서 25년도 통계를 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은 징수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라든가 이제 관년도까지 연분납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징수 시적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25년도 138건은 그동안 부과한 걸 또 이것도 합쳐서 낸 거예요? 아니면 5년도 거만 부과한 거예요? 25년도 현황 것만? 네. 근데 이것만 통계를 봐도 어떤 체납이 이것도 기존에 쭉 연결된 체납인 거죠? 여기서 관연도 포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관연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순수 체납이 이제 된 거 95억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체납이라는 액수가 9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여기 보면 나름대로 향후에 계획이나 어떻게 그 체납을 줄여 나갈 건지는 써 있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 어, 2026년도 도시주택국 업무 계획 보고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지금 도시대국이 5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과는 이제 계획 업무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개발 업무 자체는 이제 도시개발과가 주로 많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사업 부서에서는 이제 인허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주 많은 사업은 아마 도시개발과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 개발을 하고 주택을 건축을 하고 다 뭐 주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거에 대한 부분. 네, 주택 이 도시대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뭐 주거라고 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주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일반 건축물부터 주택까지 전부 다 이제 도시주택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든 뭐 다세대 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뭐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쨌든 뭐 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평택시가 2035 인구 계획이 몇 만이죠? 2035 때 90만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35 90만. 그러면 현재 주택 가구 수가 90만에 대한 가구 수가 지금 평택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가 세대 수가 몇 세대수예요? 가구 총괄해서. 지금 저 페이지 5페이지 그 주택과 주택보급률 내용 보면 가구 수가 26만 가구로 몇 페이지죠? 5페이지 네. 보면 주택보급률에 보면 가구 수가 현재 저희 26만 328 현재 26만 가구예요? 가구 수를 이렇게 이제 현재?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시개발과 현황에 도시개발 사업 현황에 공공 및 민간 도시개발 현황에 약 20만 세대가 있어요. 19만 9,663세대. 이거 포함해서인가요? 26만이? 이거 포함 이거 건축가에 있는 그거는 현재 뭐 주택가에 있는 거는 별개죠. 완료된 것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죠. 도시개발 거는 이제 시행 중인 거기 때문에 포함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2030 계획 안에 90만에 대한 평택시 인구가 90만에 대한 그 용역 설계를 받았는데 지금 주택 그러니까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을 제가 저기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그 전체가 지금 준비 중이나 현재 준공된 거나 완공된 거나 세대수가 몇 세대냐고요, 평택시에서. 그자는 별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있는 거는 주택보급률에 나 있는 거는 현재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 저쪽에 있는 그 개발과 있는 거는 그 준공된 거에다가 지금 진행 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현황에 대한 그 수치가 맞겠죠. 공공 및 민간 도시 개발에 대해서 23개 지구에 도시 개발 사업이 환지 사업으로 인한 도시 개발 사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게 3개 지구, LH에서 추진하는 게 지제 역세권에서 고덕하고 수용 방식 2개 지구, 뭐 민간 제한 도시 개발이 18개 지구. 이거 외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죠. 도시개발 과장님. 그 도시계획 과장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빠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지구 단위계 주민 제한 방식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기 도시개발 사업 현황에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에 자료 보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 휴회 시간에 바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20만 세대에다가 우리 주택과에서 데이터를 올려주신 게 26만이에요.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은 도시개발과에서 현황 올린 게 약 50만, 주택과에서 올린 게 26만. 그러면 거의 80만 다 돼가잖아요. 그죠? 2030 계획에 80만이 다 돼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 현황 사업에 누락된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의원님 제가 조금 네네. 보충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도시개발 민간 도시개발 사업과 LH가 하는 택지개발 사업들을 이제 나눠 가지고
토탈해서 21만 가구가 맞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는 52만이 맞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별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주택가에서 말한 수가 중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과장님 네. 죄송한데 지금 빠져 있는 게 역세권, 평택 역세권 개발에 빠져 있고 지제 역세권 개발에 빠져 있어요. 대단히 지금 그 아파트 그 단지가 빠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90만이 넘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만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고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까지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 카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이제 주택가에서 나온 카운트에 다 들어가 있고 저희 지구가 민간 개발도 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준공은 안 됐지만은 아파트가 들어간 지구들은 또 기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52만 명이 들어온다는 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하나도 플러스가 안 된 게 아니고 일부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된 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된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준공된 거 예를 들어 말씀하신 안중 역세권이나 지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지 조성도 안 됐기 안진 때문에 역세권도 예.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 우리 저희 사업엔 들어가 있고. 있지만 이제 기존 데이터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하면은 좀 계산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아까 유승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인구수를 정확히 조사를 뭐 아까 유승영 의원님 그 질문도 하셨지만은 주택 수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정확히 조사 자료가 지금 없다고요 평택시에. 그거 자료 지금 1시간 내로다가 집계 낼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각 읍면동에 다주택 다 포함시켜서 그 집계 낼 수 있습니까? 1시간 내에? 그러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는 그 자료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맞고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 아까 이제 유승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자료 중에 오류가 나왔던 부분이 왜 나오냐면은 단독주택에 보면 이제 우리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세대가 이제 단독이면 한 채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뭐 다가구가 전원주택도 뭐 열 열 가구 뭐 전원주택도 많이 이렇게 되다 있는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독이 좀 안 맞는 아까 말씀한 주택과장 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은 평택시가 잘못했다가는 그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유령도시라고 그러나요? 들어와 보니 소득될 게 없다, 이익될 게 없다. 이런 판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평택시가 고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에서 인구수를 늘리고 뭐 하려면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면은 평택시에는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 그래서 이런 수요 조사를 내가 볼 때는 도시주택구에서 정확히 좀 가구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또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그 구도시로 그냥 구도심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평택시에서.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 인허가 과정에서 뭐 조건만 맞춰주면 어쩔 수 없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한지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이거 지양시켜야 됩니다. 그 과장님이 뭐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 뭐 모산영신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 공사가 99%예요. 준공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죠?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된 거죠?
제가 정확히 연도는 그렇죠. 기억하지만 예, 예, 2000년도 뭐 제가 일부러 초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지 방식이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주들이 많이 손실이 있어요. 지주분들이 특히 그 많은 대지주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소량의 지주분들은 다 빈손 털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한 도시 개발이냐 이게. 그분들이 뭐 집단환지 신청해가지고 했다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바깥으로 밀리는 건데 밖에 나가서 임대 월세나 전세인데 그렇게 생활을 마감하시는 시민들이 많다.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도 정확한 그 세대 우리가 뭐 100만 특례 도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는 하고 있지만은 평택시를 알찬 도시로다가 좀 탈바꿈을 시키려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저희가 수요 조사나 데이터는 저희가 앞으로도 충분히 또 조사를 해가지고 예정된 가구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과 그 완충 녹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수차례 제가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하셨고 그러겠지만은 그 완충 녹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제 좀 문제가 이런 되고 부분에 있는 대해서 점이 있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광고 그러니까 사전 광고죠. 분양을 하기 위한 광고성으로다가 녹지를 조성을 그 스케치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냥 우리 아파트 내에 이런 녹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아마 그 아파트 공동주택 그 광고 할 때 그런 거 전단지 같은 거 정확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 광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허위 광고. 이거는 완충 녹지는 공공용지거든요. 아파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그 경계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경계를. 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소음의 디시벨 어떤 그런 치수를 올려놓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해놓고 나서 그 나머지에 대한 녹지를 다 공동주택에서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국장님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아파트 분양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감도나 투시도 같은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져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감도 투시도 부분이 뭐 현장하고 뭐 틀리는 거 부분까지도 시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할 때 보면은 그런 일 없도록 가서 보면 그것까지도 확대해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 기재역 센트럴 거기 아파트 때문에 완충녹지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브레이시티 그 산업 그 지구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그 시설을 하는 걸 보니까 방음벽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송탄출장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단은 저거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중지를 시키라고 그랬더니
속도가 붙었어요. 공사가 그냥 막 그 추운데도 막 공사를 그냥 막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공사를 다 해놓고 저걸 철거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낭비가 된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지 말래는 중단을 시켜라 그랬더니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다는 얘기지. 건설사에서. 이런 거를 지평부에서 타치를 못하면은 위원님이 이제 방음벽 부분에서는 전부터 저 계속 이제 집행부한테 저희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더구나 지제역 앞에도 근데 거기 현장에서 또 같이 갔었던 걸 하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획대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준에 가이드라인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인허가 났던 것들, 실시승인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신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갔던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그럼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